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급수의 성질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36쪽입니다. 개념 플러스 유형 36쪽.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이거 잘못 읽었어요.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입니다. 급수와 그리고 수열의 극한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거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게 있느냐? 자, 1번 급수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an의 급수가 지금 수렴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an의 극한 값은 반드시 0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수렴하는 급수가 있으면 무조건 그 녀석의 이 수열의 극한 값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대우 명제로서 an의 극한 값이 0이 아니라면, 요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 급수는 발산하게 된다라는 것도 참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게 될 거는 요거를 특히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2번을. 그래서 어떤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an이 0이 아니야, 극한값이. 그러면 바로 그 급수는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는 역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얘기냐면, 내가 급수가 있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있습니다. 여기도 밑에다 써볼까요? 자, an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고 싶은데, 제가 이걸 가지고 an의 극한값을 해봤더니 0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an의 극한값이 0이 나왔으니까 얘 급수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n이 0이면은 이 급수는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이게 수렴하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극한값이 0이 나왔다고 해서 급수의 수렴을 판정할 수는 없다는 거, 요거 하나 오개념으로 가지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주의하시고, 이거는 됩니다. 어떤 건 되느냐? 얘의 급수 수렴 발산을 판정해야 되는데 an의 극한값이 0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얘 발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이거는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0이 아니면 발산한다. 이것도에 대해서도 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1번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1번을 증명하면 사실 2번은 자명한 거니까, 이 1번을 증명해보면 제가 요 급수가 있습니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어떤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은 시그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어떤 ak가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자, 돌려 얘기하면 이런 얘기도 되죠. 어떻게 얘기하면 되십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1부터 n까지의 부분합 sn이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랑 덩달아서 어떤 얘기도 같이 해줄 수 있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도 어차피 똑같이 알파로 수렴하게 될 거예요.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는 것은 마찬가지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수렴하는 수열들끼리는 제가 옛날에 가르칠 때 더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알파가 0이 아니라면 나누는 것까지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중에서 빼보겠습니다. 자, 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sn-1이 되겠고요. 요거는 뭐예요? 좌변은, 요거는 우변은 일단 0이겠고, 좌변은 뭡니까? 이거 리미트 우리 요게 sn에서 sn-를 뺀 건 an이었죠. 결국 an이 0이 되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급수가 알파로 수렴하면
이 an의 극한값은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증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급수의 성질하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증명 없이 바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증명을 하려면 여러분들 대학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급수의 성질하고 나와 있는데 두 급수 an, bn이 수렴하고 그 합이 각각 s랑 t라고 하자.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그래서 급수 an, 요 1부터 무한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급수 an은 s로, 그리고 급수 bn은 t로 수렴한다라고 하자. 그래서 첫 번째, kan이라는 수열의 급수는, 이런 k 상수는 상수는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우리 옛날에 이거 시그마 하베기호 할 때의 그 성질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kan이라는 수열의 급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k를 밖으로 빼내서 an의 급수의 합에다가 k를 곱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질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an이 수렴할 때 이렇게 k를 바깥에다 쓸 수 있다라는 거. 됐고, 다음입니다. 이번엔 an 더하기 bn이라는 이런 새로운 수열인데요. 이런 수열도 각각이 만약에 수렴한다, 각각의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만 있다면 이렇게 둘로 찢어내가지고 각각의 급수의 합을 구하시고서 더해 주셔도 괜찮다, 빼도 괜찮다. 그런데 이제 곱하기는 안 됩니다. 곱하기 안 되는 이유를 잠깐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면 시그마 an 곱하기 bn이 있습니다. 얘는 선생님 얘랑 안 같나요?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이랑? 네, 안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생각해 보면 좌변은 지금 현재 좌변을 여기다 밑에 써볼게요. 자, 좌변은 a1 b1 더하기 a2 b2 그 다음에 a3 b3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면서 더해질 거예요. 그와 반면에 우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계속 더해지는 중인 것과 곱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땡땡땡 가고 있어가지고 이런 우변에서는 a1 b1 곱하기 a1 b2 a1 b3 이런 곱셈들이 있는데 좌변에는 그런 애들이 없죠. a1 b2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좌변이랑 우변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됩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라는 거.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 개념은 이걸로 이제 끝입니다. 개념은 이게 끝이니까 그냥 바로 필수 예제 문제까지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3번. 문제 읽어보시면 수열 an에 대해서 급수 an-en 플러스 1분의 n이 지금 수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an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수열은 이 급수는 시그마 an-en 플러스 1분의 n 이런 급수가 있는데요. 이 급수가 지금 수렴한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급수는, 그렇다면 이 급수에서 이 수열은 리미트, 이 수열의 극한값은 어떻게 돼?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아까 전에 개념에서 배웠어요. 증명도 했고. 그래서 이 녀석을 하나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래서 선생님 리미트 an은 어디로 수렴하나요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와 그러면 또 다른 수렴하는 수열 하나를 더 갖다 놔야 될 거예요.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을 어떤 게 수렴을 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en 플러스 1분의 n을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은 애를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그래 놓고서 이 두 녀석을 일단 얘부터 볼까요? 얘는 어디로 수렴하나요?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생각하셔서 2분의 1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해줘야 a에만 남겠어?
그렇죠. 더해줘야만 이 AN이 남을 테니까 이렇게 둘은 이렇게 수렴하는 애들끼리 서로 더해줘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해주시면 여기 리미트 AN, 오른쪽은 더해주시면 2분의 1 나오게 돼서 네, 정답은 AN의 극한값은 2분의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잘못 푸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푸냐면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얘만 보고서 그냥 리미트 an-2분의 2n 플러스 1분의 n이 그냥 0이네. 그러면 얘 그냥 2분의 1 아니겠어? 얘가 수렴하는 게 2분의 1이니까 얘 2분의 1 아니겠어? 그러니까 an은 2분의 1이겠네. an의 극한값은 2분의 1이겠네.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정답은 맞을 수 있는데 그 논리에 있어서는 조금 그 대충 하고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 시간이 얼마 없을 때는 얼른 이렇게 풀면 되고 한데 그리고 평소에도 그냥 그렇게 풀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풀으셔도 되긴 하는데 적어도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 이유 정도는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그냥 요거 2분의 1이니까 AN도 2분의 1로 극한값이겠지. 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이유 정도는 설명할 수 있게끔 반드시 이렇게 수렴하는 애와 또 수렴하는 수열 하나 갖다 놓고서 그 둘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필수예제 4번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 문제 읽어보시면 두 급수 AN과 그리고 BN에 대해서 AN의 급수의 합은 2분의 1 그리고 3AN-4분의 BN이라는 이 급수는 요 수열은 급수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BN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것도 그냥 야매로 푸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푸느냐? 자, 요거를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일 때 자, 3an 마이너스 4분의 bn 이라고 돼 있으면 선생님 여기 an의 급수의 합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an에다가 그냥 2분의 1 대입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요거 선생님 2분의 3 아닌가요? 근데 선생님 요게 어차피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선생님 그러면 요거 2분의 3 빼기 4분의 bn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그냥 생각해버려서 식 정리해 주시면은 2분의 3 더하기 2는 4분의 bn이다 하셔서 요거 결국 2분의 7은 4분의 bn이다. 즉 bn은 14 나온다. 그러니까 리미트 bn은 14다. 그러니까 요거 13이다 선생님. 자, 이렇게 풀어도 답은 맞습니다. 답은 맞는데 이렇게 푸시는 거는 추천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AN에다가 이걸 대입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이거는 이렇게 풀지 마시고 적어도 일단 명확한 이유는 좀 알고 가자. 여기다가 3an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급수는 마이너스 2로 이 수열의 급수는 마이너스 2로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치환을 해놔서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cn이라고 치환을 한번 해놓겠습니다. 여기다 밑에다 써놓을게요. cn이라는 녀석은 3an-4분의 bn이다. 되셨습니까? 양변에다가 이제 4 곱해주시면은 좀 정리를 해서 4cn-12an은 아니다. 요거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요거 이쪽으로 보내자. 그렇게 되면은 bn은 12an-4cn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되셨습니까? 선생님 뭐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리미트 n1부터 무한대까지 cn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로 수렴하는 애고요. 다음에 리미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녀석은 2분의 1로 수렴하는 애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녀석은 문제에서 리미트란다. 시그마 bn bn의 급수의 합을 구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bn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위에 있는 12an-4cn이에요. 자, 12an-4cn. 그랬는데 어차피 얘네들 an이라는 애랑 cn이라는 애는 각각의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쪼개놔도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시그마 4cn. 그래서 얘네들은 뭐 12는 밖으로 넘겨준다고 치면 12an 마이너스 4 시그마 cn 이렇게 나오게 돼서 요 각각의 값들, 요 녀석은 급수가 합이 2분의 1이었고 얘는 급수의 합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거 대입하셔서 결국 어떻게 돼요? 얘는 6 더하기 8, 즉 14가 이렇게 나오게 됐던 거다. 따라서 bn의 급수의 합은 14다. 이렇게 하셔서 bn의 급수의 값을 구해주시는 게 옳다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쪼갤 수 있으니까.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잘못 푸는 사람들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냐면 이제 시그마 3an-4분의 bn이 선생님 그럼 요거 여기 3 시그마 an이랑 빼기 4분의 1 시그마 bn이겠네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bn이 a에는 이제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b에는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거를 사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쪼갤 수는 없죠. 선생님 합을 구하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되겠지만 원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쪼개놓을 수는 없다는 거.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배운 개념들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 필수 예제 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참 거짓 판별. 다음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건데요. 여기는 약간 좀 이게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원인데 여기는 문제 볼 때 약간 배운다는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an의 급수 그리고 an 더하기 bn의 급수가 모두 수렴하면 bn도 수렴한다 이건데 네, 저거는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an 더하기 bn에다가 얘가 이제 뭐 s로 수렴하고요. 그다음에 an은 제가 뭐 t로 수렴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수끼리 이렇게 수렴하는 상황일 때는 얘네들끼리 서로 더하고 빼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둘을 뺄게요. 자, 빼시면은 시그마 bn이 나오겠고 얘는 s-t로 수렴한다라는 게 딱 보이시죠? 그래서 bn의 급수도 수렴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an이 발산하고 그리고 bn이 발산하면 리미트 an 더하기 bn도 발산한다. 자, 요거 내용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해야 될 얘기가 있겠네요.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일단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자, an이 발산하고 bn이 발산한대. an이 발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로 바꿔 쓸 수 있냐면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얘기네. 또 bn이 발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b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얘기네. 자, 그러면 an의 극한값도 0이 아니고 bn의 극한값도 0이 아니면 리미트 자, an 더하기 bn도 0이 아닌 걸로 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자, 이거는 딱 봐도 참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an이 0이 아닌 무언가로 수렴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얘가 3으로 수렴하고 얘가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면 그럼 그 둘을 더한 게 꼭 0이 아니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an 더하기 bn이 0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바로 요거를 판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틀렸고요. 근데 이건 또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an이랑 bn이 모두 발산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an이라는 애가 1, 0, 1, 0, 1, 0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애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녀석의 AN의 급수는 계속 무한히 더할 거니까 계속 엄청 커지게 될 거라는 거, 발산할 거라는 거는 이렇게 다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Bn은요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쭉쭉쭉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건 마찬가지로 Bn의 급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각각이 급수가 발산한다고 해서 자, AN의 저기 수열과 이 Bn의 수열을 더했을 때, 자,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 더하면 0, 0, 0, 0, 0, 0. 네, 그러니까 얘가 계속 0이기 때문에 극한값도 어쨌든 0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극한값도 0이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이런 예시들도, 이 노란색 형광펜 쳐놓은 요 예시들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자주 쓰이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에서 AN, BN이 곱한 수열이 이제 수렴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AN이 0이 아니라면,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BN의 극한값은 0이다. 자, 뭐 요런 얘기인데, 이것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AN, BN이 수렴한대요. 요 급수가. 그럼 저 말은 변역해서 리미트 AN, BN이 극한값이 0이다.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야, 그럼 질문이 이런 거예요. AN, BN의 극한값이 0이면, 근데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BN의 극한값이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얘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얘가 반드시 0이어야 되니? 자, 이것도 아닙니다. 언뜻 보면은 이제 이게 맞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게, 아까 전에 예시랑 비슷한 걸 다시 갖다 놓을게요. AN이 1, 0, 1, 0, 1, 0이고 반대로 요게 BN은 0, 1, 0, 1, 0, 1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 둘을 가지고 만든 AN, BN이라는 수열은 계속 0이기 때문에 요 AN, BN의 급수는 0으로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제가 만족했어요. 전제가 만족했고, 자, 그리고 AN이 극한값이 0도 아니에요. 1, 0, 1, 0 진동하는 형태니까 발산합니다. 그렇다면 BN의 극한값도 반드시 0이어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지금은 BN도 발산하거든요. 그래서 AN이 0이 아닌데 BN도 0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 예시들 하나만, 요 형광펜, 노란색 형광펜 기억해 두시면은 그와 비슷한 이런 다른 예시 발예들도 충분히 생각해 봄직하다. 자, 여기서 멘붕 오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전 이런 거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이런 수학 같은 거 할 때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운다는 생각으로도 이제 좀 임해야 한다. 그래서 주눅 들지 마시고, 저도 처음에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생각 못했고 좀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써먹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것도 개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서 연습 문제가 뒤에 있지만 이거는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이제 등비급수, 요 앞에 있는 수열이 이제 등비 수열일 때는, 요 앞에 있는 수열이 특별히 등비 수열일 때는 급수의 그때의 급수는 수렴하고 발산하는 거 판정하는 게 좀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